편식닷컴이 만드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에는 편식이 최고다 가리고 골라먹는 체질 팟캐스트 이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 챔피언을 꿈꾼다 8선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꿈만 꾸고 있습니다. 8% 나왔습니다. 자, 의심은 고기 앞에서 사라지는 고기만 주세요. 고기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기왕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큰일 났어요. 왜요? 네, 저 원래 의심한 남자였는데 네. 지금 의심이 점점 걷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방송하면서? 네, 방송하면서 이게 너무 이제 재밌고 이제 막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간 얼마나 끌어올렸어요, 체질식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요즘 많이 청춘 사업 때문에? 네, 사실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얘기하면 되잖아, 만나는 사람한테. 네, 좀 얘기는 했는데 얘기해가지고 안 믿는다니까요. 뭐 그분이 이렇게... 또 이제 요리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좀 많이 피곤해요. 그랬구나. 네. 한국인의 그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막 비빔밥 해주고 된장찌개 혹은 뭐 김치찌개 막 아무튼 체질에 안 맞는 거 다 해주면 먹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체질식을 기피하고 있는. 아니 뭐 해주진 않는데 이제. 아직은 안 해줘요? 네. 그런 단계는 아니고? 네, 뭐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셨어요. 그럼 프랑스는 뭐지? 달팽이 요리? 달팽이는 반대 체질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검체질용인데. 프랑스 요리를 대표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빵 아니야? 바게트. 다 빵이죠. 바게트랑 이제 뭐 약간 저거 아닙니까? 생선 쪽 아닙니까? 프랑스는?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 저 사람 이제 프랑스 여자 사귀는 거 맞아? 아니 프랑스 여자는 아니고. 프랑스 음식을 전공한 여자를 사귀는 게 맞냐고. 안 해준대요. 자기가 귀찮다고. 요리를 안 해준다고? 안 해준대요. 그래서 뭐 요리 전공했다 뿐이지 그냥 분석만 하고 막 따지기만 하지 뭐 해주진 않아요. 고기왕 씨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대충 끝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상 하지 말고. 나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들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로? 안 들려줘야겠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진짜 평생 체질식 할 것 같으면 사실대로 고백해서 그거요?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점점점.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여기다 대고 평생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아니 이분 뭐 실명으로 안 하니까 자기 목소리는 아니라 끝까지. 근데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완전히 평범한 편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아니 제 목소리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딱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없어. 그건 진짜 나는 아닙니다. 요즘 제가 딴 사람 목소리 다 몰라도 8%님 목소리 말아요. 아니 요즘 내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왜요? 아니 팟캐스트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지른다고 이 전문성도 없는 작자가 여기 와서 뭐 누구 체질이 어떻고 뭐 세종대왕님 무슨 명성황후님 고종 뭐 거기다가 지난주 방송에 또 그분 나갔잖아요. 북한분 김정은 트럼프 이런 얘기 하니까 저놈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을만 했는데 저 기자 출신이 아닌 사이비 기자다 뭐 이렇게 가서 원래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욕먹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해해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체질을 알아가면서 팔체질 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뭔가 이 인간은 연구 대상이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연구 대상인데 되게 특이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뭔가 그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먹는 음식을 즐겨봐서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해두고 이 새끼는 이런 체질일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반대로 먹여야지 이 새끼 하면서 얘다 이 새끼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생각 진짜 체질 갖게 된다니까. 병 걸렸다 그래. 병 걸렸다고. 내가 병 걸렸다고요? 아니 내보고 다른 사람 저놈 병 걸린 놈이라고. 체질에. 체질병 안 걸리고 나는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아니 근데 이제 나랑 팔 선생이랑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체질을 알려주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나는 내가 싫은 인간을 점찍어 뒀다가 망해라 이러고 막 이제 그래서 목체질인데 얘따 막 와인 먹어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인간을 많이 만나잖아요. 독한 분이셨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뭐 욕을 먹더라도 건강에는 편식이 최고다. 그렇죠. 이런 관점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황 토크에 의해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품격 역사 시간.
역사 토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번인가 우리가 고종의 그 커피 네, 그 네. 얘기하면서 반응 좋았어요. 그 남자의 커피, 그 여자의 산삼, 산삼 너무 좋았어요. 반응도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커피와 명성황후의 산삼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 그렇죠. 비극적인 역사 안에서 음식이 관여가 되었다.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 좀 갖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근데 약간 그 러브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쿵하네. 세종대왕과 두 여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세종대왕 한번 다뤘는데 근데 세종대왕은 목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눈병이 났는데 초정리 광천수를 마시고 씻으면서 눈병이 완전히 나았다. 거기다가 여성도 많이 거느린 것은 아마도 그쪽으로 매우 발달한 목양 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걸 이렇게 너무 빨리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그런데 오늘 여자가 나오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세종대왕의 체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고기 참 좋아했고 고기왕이었죠. 고기왕이었죠. 원조 고기왕이시죠. 네. 고기왕이었고 그 정력가였었죠. 네. 정력가였었고 그런 걸 감안하자면 사실은 그 주제가 두 여인의 사랑이 아니고 세종대왕과 30명의 여자와의 사랑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세종대왕 주제를 좀 좁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 네, 대표적인 분 두 분을 이제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태양인 태음이죠. 태음인 네, 네. 태음인이고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반대 체질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맞아요. 네. 태음인이면 어떤 기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쉽게 또 얘기해 보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스타일. 잘 만들어진 곳에서 잘 만들어진 틀 안에서 공무원이라고 좁히긴 좀 그렇다. 대기업의 CEO. 그렇죠. 대기업의 CEO인데 예를 들면 외부에서 초빙한 CEO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초빙한 CEO. 초빙한 CEO는 내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회사를 바짝 살려야 되잖아. 살리는 것보다 잘 되는 회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죠. 관리의 목적이 유지 크다. 운영 관리를 잘하는 거고. 그죠. 이제 뭔가 새로운 개척을 하는 사람들은 또 태음인이 아니고 소양인들이죠. 토양 토음 체질들은 근데 남들이 가지 않은 최초의 길에 뛰어들어서 네. 새로운 일을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세종대왕은 예.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완전히 정적들이 제거된 나라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죠. 혼자서 종횡무진하도록 국가를 딱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와 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틀 안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태음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 짜여진 틀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루시는 업적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워낙에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진다면 토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이룬 업적들이 많고 뭔가 발군의 기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태음인으로만 좁힐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 저는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다. 그것만 봤을 때, 그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토체질하면 영토 확장, 관계토 내양처럼 영토 나를 확장에 따르라? 설 가능성도 높고 역시 일을 벌리는. 그렇죠. 일을 많이 벌이는 스타일이고 또 이 수없이 많은 역사적 업적이 있죠. 훈민정음부터 해서 처국이 그다음에 집현전 이런 거 다 보면 마무리를 이분이 다 하시잖아요. 마무리. 토체질이었으면 마무리 못했을 거예요. 저 왜요? 아시죠? 끊임없이 일만 만들지 마무리가 안 돼? 뒷수습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토체질 옆에는 네. 그 수습조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수습조라고 하면 이제 목체질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뒷정리를 좀 해주고 토체질은 계속 일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토체질은 약간 이제 실전 같은 걸 좀 잘 내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으면 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우리가 뭐 이제 고기양도 얘기했고 우리 팔 선생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세종대왕이 먹는 거 보면 근데 목양 체질이야. 고기 엄청 먹잖아.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목체질 같아. 예, 제가 그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일단은 식사 습관은 하루에 4번 식사를 하셨고 4번을 먹었어요? 식성이 엄청 좋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물릴 정도로 육식주의자였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눈의 질병을 얻으셔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뭐 운동이 부족하셨고 또 당뇨병 증상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낙막증이 이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분의 병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종이 막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그 문헌을 보면 확실히 이제 육고기를 좋아했다는 네.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전체 그 전체 실록 중에 고기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게 6,000번인데 그 중에 680번이 잠깐만. 세종 때래요. 잠깐 6,000번 실록의 기록에 고기란 단어가 6,000번 정도가 6,000번 나왔는데 그 중에 680? 네, 680. 그러면 10% 한 11% 정도를 혼자서 고기 한 거네. 네. 야, 이거 뭐 대단한 양반이구나. 그 태종 그 돌아가신 태종께서 유언으로 세종에겐 고기를 먹이거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뭐야? 나 이것도 궁금하다. 근데 진짜. 근데 어릴 때부터 아마 이제 육식을 하고 나니까 건강이 좋아졌고 오히려 더 명석해졌겠지. 사실 이제 아버지가 판단하기엔 그랬다는 건가? 그러니까 육식이 맞지 않는 체질은 육식을 계속하면 병이 나거든. 네. 그 병이 나는 그 사람의 원인을 찾아보면 육식보다는 오히려 채식이나 해산물 쪽으로 이제 먹여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봤을 때 육식이 더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본인도 체력이 더 좋아지고 힘도 나고 일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결론이 났겠죠. 네. 근데 세종 아저씨가 운동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원인이 아마 이 운동 때문이었을 수 있다. 운동을 안 해서? 그 목체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과격한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해지는데 네. 이분이 육식을 좋아하는 대신에 늘 방 안에 앉아서 책만 보잖아요. 책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네. 생기지도 않고 또 땀도 못 빼니까 오히려 네. 그것이 이제 육식을 하면서 몸을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부족으로 네. 오히려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실록에 예, 얘기해요. 저도 이게 그 평소 때 운동을 한동안 못 하면은 굉장히 찌뿌둥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자전거 타고 막 이러면은 시원해지고. 그래, 그건 나도 동감하는 바예요. 네. 등산 같은 거 가면 나도 되게 개운해져. 네. 뭔가 이렇게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개운해지고 네, 맞습니다. 빨리 뭔가 더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힘의 원천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친구하고 똑같이 목욕탕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오면 개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뱅글뱅글 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실록을 뭐 안 봐서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수영을 좋아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했을-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이 자신의 체질을 알았다면 늘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약간 좀 아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들면서 그 좀 격하게 좀 그 에어로빅 비슷한 거 있죠. 이런 네. 운동을 만약에 했다면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역사적 업적을 남겼을 수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안타깝네요. 약간은. 근데 진짜 아쉽네요. 뭐 세종대왕이 워낙에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절에 만약에 이수다를 들으셨다면 장수하셨을 텐데.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음식 하나를 보면 아주 특이한 음식이 나와요. 네, 식당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구선왕도고라는 이제 일종의 떡인데. 구선왕도고. 예, 그거는 이제 진행자가 발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발음을 해주시고요. 네. 그 늘 이제 이 떡을 해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떡인데. 이름이 참 낯섭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선왕도고 뭐 꼭 그림책 이름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떡은 이제 율무, 백봉령, 산약, 메가, 백편두, 연자육, 금인 이 어려워. 7가지의 약재를 썼는데 뭐 네. 쉽게 얘기하면 쉽게. 그 율무하고 이제 복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예, 예. 소나무 자르고 나면 밑에 허옇게 생기는 그 어. 균액 같은 거예요. 예. 그거 산약이라는 것은 그런 마, 게 있군요. 예. 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질금이죠. 보리, 엿기름이라는 거. 백편두는 콩나물콩, 연자육은 연꽃 씨앗, 금인 그다음에 연꽃 뭐 씨앗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 이제 음식이니까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 음식이 목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연뿌리 있잖아요. 연꽃 네. 이게 이제 뿌리 채소잖아요.
그 목 체질에 좋은 그렇죠. 거고 네. 콩나물콩도 목 체질에 좋고 산약이라는 마 있죠 마. 우리 마전 먹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목 체질에 좋고 율무가 이제 목 체질에 또 아주 좋은 것이니 대체로 세종대왕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목 체질의 건강을 유지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보리. 이것은 뭐 아예 토체질에만 맞는 거니까 좀 맞지 않았고 백봉령이라고 하는 이게 복령 이거는 이제 토체질 쪽 음식이고 모금 정도는 먹어도 되는데 목양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본인한테 안 좋았지만 어쨌든 건강식으로 먹었던 이것이 수백 년 뒤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추정해 보니까 네. 아 자기 몸에 맞는 체질식을 했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가 이게 참 머리가 약간 하얘집니다. 사실 어려워서. 그러니까 뭐 네. 그 구선 왕도고 얘기를 해봤는데 두 번째 식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단의 두 번째는 전약. 전약이요. 되게 생소하시죠? 처음 전약이라는 들어보네요. 음식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소의 발이에요. 소의 발. 아. 왜 우리가 그 돼지 편육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편육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여기 막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소의 족이나 소가죽을 푹 무르게 삶아서 거기에 막 재료를 넣은 거야. 생강, 뭐 대추, 계피가루, 뭐 후추, 꿀 이런 걸 넣어서 굳힌 후에 이거를 굳혀요. 또 이렇게 네모나 뭐 동그랗게 만들어 굳힌 다음에 이걸 솔솔솔 잘라가지고 먹는 건데 그냥 편육의 소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 이게 뭐 또 스태미나 음식이라네요. 야, 이거 맛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네요. 뭐 좀 쫄깃쫄깃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게 편육 같은데 소 같으면은 저한테는 환장하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먹으면. 이게 네. 이거 보고 나서 괜찮겠는데? 네, 먹어보고 싶은데요.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편육을 나도 모르던 시절에는 체질 모르던 시절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소 들어간 편육 같은 게 있으면 맛있겠는데? 이거 라는 생각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콜라겐 같이 또 네, 쫄깃쫄깃하니까. 근데 이제 좋아하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목 체질에 이게 좋으려 그러면 생강 이거 안 맞고 계피가루 안 맞고 기다. 후추 죄송해요. 안 맞고 그러네. 뭐 꿀도 쏘쏘. 그러면 결국 맞는 거는 이제 전약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는 이제 소족, 우족이죠. 뭐 대추, 뭐 이 정도가 목 체질에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또 별로 그다지 추천하지 않을 만한 재료니까 네. 완벽하게 목 체질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구선 왕도고 얘네들이랑 그 비교해 보면 여기에도 그 우리가 어디까지나 세종이 좀 목에 가깝다. 목 양이든 뭐 아무튼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했을 때 한두 가지 재료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게 그 당시에 세종대왕님에 맞는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해드린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약도 대체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신기하네. 글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어이들이 여러 가지 관찰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이제 식재료들이 있었을 테고 이것이 뭐 사람의 생김새, 살아왔던 환경, 그 당시에 또 업무의 집중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엄청난 연구의 결과로 세종대왕에게는 이게 맞다라고 했고 세종대왕이 또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역시 운동을 못했다는 것이 목 체질로서는 가장 치명적이다. 땀을 배출하지 않았다. 땀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이게 근육이나 관절이 늘 좀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몸으로는 지금 다 되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되게 바보 같아요. 안 보이니까. 스트레칭?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 막 이런 걸 하면서 땀을 좀 뻘뻘 흘려줬으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빨리 책 읽어가지고 일할 것도 많은데 운동을 언제 하냐. 그래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싫어했을 만해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의 문화가 뭐 바깥에 나가서 과격하게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무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수들이. 그러니 뭐 양반이나 문관 쪽은 이런 걸 또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건강 관리에 가장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운동 부족이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드네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식단 준비한 게 바로 약밥이거든요. 약밥. 네네. 약밥에 뭐 들어가요? 찹쌀, 밥. 대추. 대추. 이건 근데 토양 쪽에는 쥐약인데.
사실 어릴 때 이제 대추하고 뭐 이렇게 그 찹쌀하고 이렇게 빚어서 약밥 주잖아요. 네. 거기다 또 밤까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안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 얘기인데. 식단이 네. 약간 그 열나게 한다고 봐야 되나? 몸에서 열을 나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제법 눈에 띄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나는 재료는 누구한테 맞느냐? 수체질에 수체질에 맞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찹쌀 정도는 목양체질이 먹어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뭐 약밥은 간식으로는 굉장히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죠. 뭐 그 맛으로 드셨을 거고 이것 때문에 뭐 건강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다. 재료가 들어간 걸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어릴 때부터 이걸 뭐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건강에 크게 뭐 보탬이 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뭘 먹었어야 됩니까? 뭘 먹었어야 될까? 스태미나 음식으로? 뭘 먹었어야지? 잘 먹은 거 아닌가요? 대체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딱 빼놓고 꼭 이 음식이 아니더라도 세종대왕이 이것만 있었으면 더 건강했을 것이다. 운동을 제외하고. 뭐 그 수치질에 맞는 그 열나는 음식들 빼고 그거 빼고 드셨으면은 그리고 운동 좀 하셨으면은 조선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더 태평성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는 소가 없었거든. 조선에는 소가 많았단 말이에요. 소 푹 구워가지고 소꼬리곰탕, 소내장탕, 그 다음에 소수육. 소만. 그냥 소만 무조건 계속 소만. 그걸 주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네. 밤 같은 거 많았으니까 밤 넣고 대추 넣고 뭐 이런 거 드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고 뭐 감자 고구마는 그때는 고구마는 없었겠다. 왜요? 고구마가 우리 조선에 전래된 게 아마 세종 이후에 아마 전래가 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고구마도 이제 전래 음식이거든. 그러면 감자는 그때 있었다고 네. 보면 이제 감자 먹으면 됐고. 이거 완전 근데 별 얘기인데 네. 고구마가 옛날에 감자였던 거 아세요 혹시? 예? 이름이 고구마가 옛날에 감자였대요. 에이.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짜로? 아 진짜예요 이거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가. 근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감자를 보고 아니 고구마를 보고 감자라고 감자로 했다고? 불렀다니까요? 옛날에? 이거 아무튼 뭐 체질이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나도 지금 주장만 하지 신기하다. 말고 그러니까 얘기를 찾아보세요.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그럼 우리 포털에다가 고구마 감자 이름 이렇게 치면 나오나? 나오겠죠 뭐. 아 진짜로? 네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오 그래? 뭐 어찌됐든 하여튼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고구마가 없었을 수 있는데 감자는 있었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막 목숨 걸듯 덤볐어. 네. 아무튼 감자 같은 거 하여튼 드셨으면 좋았을 거고. 제 근거는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감자. 그때 율무 같은 게 있으니까 율무 드셨으면 좋고. 또 감기 기운이 있고 이럴 때는 칡즙 있죠. 칡즙. 칡이 감기가 왔을 때 그 생칡즙 있죠. 이걸 미지근하게 네. 먹으면 목체질이 매우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이 좋았겠죠. 아무튼 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뭐 이 음식 드셔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 얘기는 실컷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여인이야. 그죠. 두 여인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두 여인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아무튼 세종대왕이 정력가였고 사랑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사를 잘 다루셨던. 네, 그렇죠. 후궁이 많았고 네. 또 자식들도 많았기로 유명한데 맞아요? 수십 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세보지도 또 기록을 제가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많은 왕비들이 계셨으니까 왕비 또는 후궁 비운의 또 왕비가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또 어떤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뭐 외척들은 아예 몰살을 시켰으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분이 아마 소현 왕후라는 분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소헌 왕후 심씨 간략하게 읊어드리면 14세에 충녕대군과 결혼해서 1418년 세종이 조선왕조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하자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자리를 유지하기까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아버지가 진짜 친정을 다 뭐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조선 왕조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왕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세종하고 금술도 좋았고 뭐 공로도 많고 자손도 많이 낳았고 이래저래 굉장히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아버지 그 소헌 왕후의 심씨의 네.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그 정승이었는데요. 네. 상왕 태종과 연관한 모욕죄로 누명을 써서 네. 그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약을 받고 네. 돌아가시죠. 그리고 어머니는 관노비가 되었다가 차후에 세종이 복귀를 시켜주는 오, 그런 스토리입니다. 조사 굉장히 많이 왔네 오늘. 네. 오. 야, 그런데 그때는 모욕죄라고 사약을 내려서 죽이면 분명히 이건 모욕한 게 아니고 태종한테 누가 모욕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모욕죄로 덮어씌운 거지. 그죠. 그렇죠. 네. 동생이 태왕께서 상왕인데 아직까지도 뭐 나라에 관여를 하시냐 하면서 이게 약간 투정을 약간 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정확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걸로 누명을 씌웠다. 음. 덮어 씌웠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가 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고 자신은 조선의 국왕의 부인이 되는 참 그 소원 왕후의 인생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모욕이었으면은 그 어머니를 관노비로 전락시키지 않았겠죠. 그냥 죽였겠죠. 근데 이런 거 다 물론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안해서 소원 왕후의 체질을 맞출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추론하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알려지기로는 토형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론인데. 이제 토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직접 이런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네. 올 방송 전에 이제 그 체질 한의사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예. 야, 이거는 토라고 보기도 어렵고 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조금 애매하구나. 그런데 금술이 좋았다면 세종대왕이 목양 체질로 거의 추정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금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또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반대쪽이어서 이제 금술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예. 그런 얘기는 방송용으로 맞지 않으니까 좀 자제를 하세요라고 이제 한의사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 뭐 우리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계속 우리는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아버지가 친정을 다 척결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세종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엄청 어떻게- 괴로웠겠죠.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네. 이거 나는 가족도 없냐고. 다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꾹꾹 그렇지도 참았다. 않고 네. 심지어 그렇게 살면서도 다른 후궁들이랑 또 잘 지냈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배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되게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 분이고 조선시대 역사상 제일 으뜸으로 꼽을 정도로 내명부 질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런 체질에 우리가 추정하는 체질을 가진 소원 왕후를 감안해 보자면 참을성이 좋다고 봐야 돼요? 무한한 수용 토양 체질일까? 토양 체질?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금양 체질? 이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같은 목 체질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세종이랑 잘 지냈으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챙긴 걸로 봐서는 네. 소민인 수체질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토체질과 금체질 정도의 분류 안에서 본인이 아마 이제 성정을 이렇게 나타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4명을 지금 놓잖아요. 네. 네. 4명을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부간의 금술도 좋고 임신도 잘 했다는 것이니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체질이 반대쪽 어딘가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폐위될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넷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소원왕후 얘기를 해봤는데 두 여인이잖아요. 마지막 여인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사랑꾼 세종대왕의 절대적인 그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소원왕후의 궁녀하고 세종이 눈이 맞은 거야. 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 뭐 아침 드라마인데 하필 너는 그러니까. 나를 만났어. 신빈 김 씨의 얘기를 해야 돼요. 신빈 김 씨 얘기 자 소개해 주세요, 공양. 예, 신빈 김 씨는 노벨 출신으로서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으며 8명이나 자녀를 와 8명. 8명 세상에. 네, 아무튼 세종이 왕이 오른 뒤 때 13살의 나이로 궁녀됐는데 소원 왕후 심씨의 지밀 라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세종이 큰 사랑을 받아서 빈칸이 신빈 오르게 김씨가 된 거죠?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원 왕후와 네.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신의 자녀 양육을 맡겼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내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랑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소원왕후는 그런 거고 네. 심지어 바람을 같이 핀 그 대상인 여자가 본처랑도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하면 추론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다르게 설명하죠. 이제 우리는 일부 일체에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네. 그죠? 조선 사회만 하더라도 이제 여자를 몇 명을 부인으로 두는 거는 그게 뭐 사회적 관심이거나 지탄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처가 몇 번째이든 예.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를 둘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척끼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친하느냐 이 문제니까 오히려 네. 그 소원 왕후가 4명을 넣고 네. 그녀의 시녀가 8명을 낳았다는 거는 오히려 다산 클럽의 멤버십을 가졌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세종대왕의 성격을 네. 서로 잘 아니까 네. 우리가 잘 보필하자. 언니 동생 하면서 어제 웃을 그 일이 얘기가- 아니고 네. 일부 다처라는 그 제도 안에 있으면 네.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지. 우리는 일부 일체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 그러니까 네. 물론 그게 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문화적 또는 뭐 시대적 차이에 대한 것으로 보면 예.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처제가라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좀 신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그냥 이해는 단순하게 보면 가는데, 그렇다는 거지. 네, 이해는 가는데. 아니 일부 일체 관점에서 보면 신기한 것이지 그 다처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 드라마도 보면 있잖아요. 여인시대 같은 거 보면은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이 목양 체질의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했을 때 소원왕후와 반대인 체질일 것이다. 그러면 금체질이잖아요. 그러면 금체질인데 예. 금체질인데 신빈 김 씨랑 또 소원왕후랑 잘 지냈으니까 그것도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동성끼리는 전혀. 체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호흡이 좀 잘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성끼리는 체질이 좀 반대쪽이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끌림, 네. 당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으니 여기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빈 김 김 씨가 씨가 그 천성이 온화하고 행실이 바르며 아름다운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네.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이야기고 그 성격이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뭐 천성이 착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늘 밝은 웃음을 띠고 또 양보도 잘하는 뭐 그런 아무튼 거예요. 뭐 대충 보면은 네. 소원왕후랑 비슷한 성격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자, 대략적으로. 그리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빈 김 씨가 비구니가 됐대요. 그 원래 이제 왕의 여인들이 퇴거를 하게 되면 여승이 되고 이런 게 또 보편적이긴 한데 왕의 그 명복을 비는 그런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긴 했으나 이거를 뭐 억지로 주변에서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빈 김 씨가 원래도 불가에 좀 뜻이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준비 대단한데? 뭐 이 정도면 이 기분이죠. 정도까지 준비를 해왔어. 근데 아무튼 그 우리가 그 말년을 생각해 보면 세종도 몸이 이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소헌 왕후도 말년에 꽤 많이 아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말년에는 이제 불가 그러니까 불교의 귀의를 하고 또 아시죠? 이분이 그
잔인함의 대명사인 수양대군. 아, 그렇죠. 세조의 또 어머니지 않습니까? 친어머니. 문종의 어머니자 세조의 어머니. 네. 수양대군 그 모르시는 분들은 관상이란 영화 보시면 이정재가 연기했던 팔선생 알아요? 그 관상이란 영화 보면 이정재 씨가 나오거든요. 관성가야 봐.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영화를 보시면 수양대군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잔인함의 대명사죠. 수양대군. 근데 수양대군이 또 어머니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계, 모자 관계의 또 관계와 정치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악한 사람이 되는지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럼 어떤 체질이길래 그게 그렇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양대군 한번 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보면 느낌상- 수양대군이 다음에 나올 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마도 수양대군이 딱 되지 않을까. 딱 흐름이 이게 잡히네요. 저절로. 그래서 일부러 작가가 이렇게 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작가가 다음에 수양대군 그러니까 하려고 수양대군이 길을 네. 열어놨어. 딱 나올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 원래.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질문지 쭉 따라가 보니까 왠지 쏘갔다는 기분. 한참 지금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이야기하고 네. 후궁 이야기하는데 네. 갑자기 수양대군의 어머니가 소원 왕후다 켜놓고 마지막에 수양대군 이러면서 점점점점. 기승전 근데- 수양대군이 됐네요. 근데 수양대군 하고 나서 왠지 다음 원고에는 다시 이방원으로 돌아갈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세종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방원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네요. 근데 이방원 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아버지로 갈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작가님 욕한 건 아니고요. 이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역사 얘기를 너무 오래 길게 했는데 이제 끝내라고 지금 주변에서 성화가 장난 아니에요. 자, 편식닷컴 홍보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식닷컴의 이수다 웹사이트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언제든 청취가 가능하고요. 팟빵에서도 편식닷컴의 EAT 이수다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편식닷컴을 검색하시면 팔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면 깨알같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이수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쯤 오셔서 클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역사 얘기를 참으로 길게 했는데 다음 편에는 또 어떤 체질에 관련된 재미난 토크를 하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8%와 고기왕과 함께했습니다. 체질닷컴이 죄송해요. 편식닷컴이 만든 체질닷컴이래. 편식닷컴이 만드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에는 편식이 최고다. 가리고 골라 먹는 체질 팟캐스트 이수다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